자, 생명과학원 13번째 시간으로 전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흥분 전도와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분의 전달인데요. 자, 전달 보시면요. 전달은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이 다른 이제 신경세포나 근육과 좁은 틈을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데 이 접속 부위를 시냅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냅스의 정의를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의 축삭돌기를 따라 전도된 흥분이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세포 혹은 뭐 근육이든 신경세포든 이쪽으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흥분의 전달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나 근육과 접속해 있는 부위, 예, 시냅스, 그리고 이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의 그 신호 또는 이제 전기적 자극이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는 전달이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말은 전달과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각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전도 같은 경우는 뉴런 내부에서만 일어나죠. 반면에 전달은 뉴런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양방향으로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활동 전이가 발생한 곳에서부터 양방향으로 일어난다고 하지만 전달은 일방향입니다. 뒤에서 왜 일방향인지 설명을 할 거니까요. 여기서는 일단 전도와 전달은 다른 개념이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냅스의 구조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일단 얘기해 보도록 하고,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 있죠? 위쪽에 시냅스 소포라는 것이 있는 부위가 있는데요. 시냅스 소포가 있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축삭돌기, 그 중에서도 축삭돌기의 말단 부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있는 여기가 우리 가지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우리는 시냅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 시냅스 부위에 축삭돌기 말단과 가지돌기 이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 둘 사이는요,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떨어져 있죠. 그죠? 떨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볼 때요, 결과적으로 볼 때 축삭돌기 말단 같은 경우는 발신만 가능하고 가지돌기는 수신만 가능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과 수신이라는 건 발신은 어떤 신호를 내보내는 역할, 수신은 받아들이는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축삭돌기는 신호를 내보내기만 하고 가지돌기는 수신만 가능하니까 방향이 이렇게 한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극의 전달 과정, 시냅스의 구조와 연관 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단부터 그릴게요. 우리 그 축삭돌기 말단, 축삭돌기 말단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축삭돌기 여기는 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약간 이제 물리적인 이 틈을 두고요. 이렇게 가지돌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가지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단과 이 가지돌기가 이 연결된 이 전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아니겠죠, 그죠? 이런 접속 부위로 우리는 통틀어서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이에 틈이 있죠. 여기를 시냅스 틈이라고 우리는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시냅스, 이 전체를 다 시냅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시냅스라고 한다면 시냅스 틈은 그냥 그 사이에 공간을
얘기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건 축삭돌기 말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낭을 지닙니다. 작은 낭을 지니는데요.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축삭돌기 말단에만 존재하는 이 작은 주머니 같은 거, 이걸 소포라고 해요. 작은 주머니라고 해서. 그런데 얘는 시냅스에 있기 때문에 시냅스 소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냅스 소포, 그러니까 이 작은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물질의 이름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같은 물질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지돌기인데요. 가지돌기도 뭔가 가지돌기만 갖고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죠? 네. 가지돌기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통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통로 부위에 이런 식으로 통로 겸 해가지고요, 알겠죠? 이렇게 수용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용체와 나트륨 통로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수용체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수용체, 말 그대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수용체와, 알겠죠? 수용체, 수용체, 그리고 나트륨 통로가 이제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조를 알아봤고요. 이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요, 앞부분, 그러니까 축삭돌기에서부터 활동 전이가 전도되어 오죠. 뉴런 내부에서요. 자, 전도되어서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 두 번째, 이 신경, 그 축삭돌기 말단 부분에 이 시냅스 소포가 있잖아요. 이 시냅스 소포가 융합을 하게 됩니다. 이 세포막과요. 융합을 하게 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 시냅스 틈으로, 그러니까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 말단 부위 이 세포막과 융합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시냅스 틈으로 분비하는데, 그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시냅스 틈으로 그러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랑 결합하게 되느냐? 바로 여기, 흔히 말하는 수용체 있죠?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용체에 결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죠. 즉, 수용체에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원래 닫혀 있다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유입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신경세포에서 나트륨이 유입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탈분극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탈분극이 역지전이 이상까지 올리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은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활동전이가 전도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는 전달 과정이다, 흥분의 전달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볼 수 있듯이 말단 부분은 시냅스 소포만 있기 때문에 소포만 있고, 가지돌기는 수용체만 있다라는 걸 알면서, 그러기 때문에 시냅스 소포가 있는, 시냅스 소포는 그러니까 전달, 발신만 가능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다시 여기에 붙질 않잖아요. 다시 여기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왜? 뭐가 없으니까? 수용체가 없으니까. 반대로 가지돌기 같은 경우는 시냅스 소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예요? 발신이 불가능해요. 대신에 수용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극의 전달이 이렇게 일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요, 우리가 교과서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면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시냅스 틈으로 분비한다.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후 신경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이온 통로가 열려
시냅스 이후 신경세포가 탈분극되고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너무 기니까 각 단계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면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시냅스 틈으로 분비한다. 이게 2번과 3번입니다. 다음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후 신경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4번이고요. 여기서 해야겠죠. 4번 결합. 이온 통로가 열려 5번이죠. 그래서 신경세포가 탈분되고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5번하고 6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극의 전달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린 여기를 시냅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시냅스에서 어떻게 자극의 전달이 일어나는지 활동 전이가 도달하고 세포막과 융합하면 분비한 다음에 결합을 하고 결합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탈분극이 일어나고 이후에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전도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전달이 왜 일방향성인지 설명도 나오는데요. 보시면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가 시냅스 이전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이 가지돌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가지돌기가 있고 이쪽에 말단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부분을 통틀어서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냅스, 이 시냅스를 기준으로 여기는 시냅스 이전 뉴런, 이후 뉴런이죠. 그러니까 시냅스 이전에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소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용체는 가지돌기에만 있기 때문에 흥분의 전달은 일방향, 그러니까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로만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달의 개념입니다. 전달 자체 개념은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여러분이 전도와 헷갈리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도와 전달은 다른 말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냅스의 구조와 그 다음에 전달의 과정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일방향성인지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요, 흥분의 전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